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처럼 뒷심을 발휘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무려 3% 가까운 큰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800포인트를 회복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과 달리 오후장의 흐름이 좋아져서 2345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약 1.3%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뒷부분에 말씀을 드려보고 이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약 1.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LG화학 모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특히 네이버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정말 어떤 굴곡도 없이 상승다운 상승이 나왔다, 이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하락폭도 컸었고, 또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작용이 되어서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의 매도세를 보여주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또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과 비교해 봤을 때도 오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소폭 매수세만 유입돼도 주가와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닥의 상승이 상당히 컸는데 개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하락폭을 만회하고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이어서 카카오를 살펴보면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달리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기관에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일 기준이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신한지주, HMM,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고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신한지주, 기아차, 카카오, 네이버, 현대모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죠. 오늘 신한지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은행주와 관련해서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있게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텔레콤, 삼성전기, 바이브컴퍼니,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삼성전자 하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LG화학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비쳤는데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른 코스피 종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두 번째 보이시죠?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 소식,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측성 보도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내용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발표가 있어야지만이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추측성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3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당 확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수 일가의 배당 소득을 모두 합쳐보면 약 7,200억 정도 되거든요. 5년간 상속세를 분할로 납부할 때 한 해에 약 1조 8천억 원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7,200억이라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배당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1조 8천억까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이 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건희 회장의 지분율과 수량, 금액을 나타낸 차트인데,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약 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수량은 무려 2억 주가 넘고 금액은 15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15조라는 금액이 매물로 쏟아져서 주가 상승에 큰 악재로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주식 배당 확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데 설령 부족하는 상황이 생기고 정말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약 15조에 해당되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장내에 쏟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물량,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장내 매도가 아닌 블록딜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즉,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인수할 주체를 미리 찾아놓고 그 대상과 함께 장외 거래 형태를 통해서 지분을 넘기는 과정, 블록딜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15조 가치에 해당되는 이 지분이 장내에 쏟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은 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되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면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를 투자하셨을 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은 기간을 두고 투자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지분 매각,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내가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최초에 계획했던 장기 투자에 맞게 조금은 긴 관점으로 내다보고 연말 배당, 그리고 내년에 배당 확대 가능성, 이어서 지난 2018년 이후로 2021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기가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내가 발을 빼는 위치가 아니라 더 물량을 확보하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익범위 출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공익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배력 편법 유지나 세금 회피라는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론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범위 출연은 그렇게 가능성이 없고, 아마도 주식 배당 확대, 이 점이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식 배당 확대가 불충분하다면 아마도 계열사의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 경영권 방어, 그리고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분 매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약 4%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삼성 지배주주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이 약 20%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분 매각 가능성,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런 지분 매각 공시가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된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매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보시고, 내가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배당을 받고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흔들리기보다는 앞으로 향후의 성장 가능성에 더욱더 초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LG화학, 어제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죠. LG화학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배터리 분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갭상승으로 출발했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다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단 말이죠. 자, 저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주총회가 30일이고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조금은 늦게 의견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래를 살펴보시면, 자, 최근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에서도 최근에 찬성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본다면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기업 가치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로 반대 의사가 있었다면 LG화학이 물적 분할 공시를 했고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지기 직전에, 그 전에 내비쳤다면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이익을 지킬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과 결과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코스닥에 큰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의 불확실성 아직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공격적인 투자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직전까지는 오늘과 같이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서 저와 여러분 모두 조금은 긍정적이었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